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항공운송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인데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GDP,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글로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런 고글로벌로 감에 있어서 어떤 연결성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항공운송산업은 정말 중요한 어떤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내외 환경부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공시장의 경쟁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의 하네다라든지 중국의 다신공항 중심으로 허공항공의 경쟁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항공사 같은 경우가 전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서 이런 환승시장 수를 장식하는 걸 넘어서서 국내 공항 항공운송 산업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운송산업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움과 안정적인 걸 전제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국제정세가 일본이라든지 홍콩, 중동 지역에 있어 어떤 불안 요소가 이런 부분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항공기 결함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흔히들 말하는 어떤 땜질 처방이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요인이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항공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신성장 전략이라든지 노선 단순화 같은 전략을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운송산업이 가진 특성상 여러 가지 규제가 이런 걸 조금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어려움으로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항공 운송산업 동향을 살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굉장히 심화돼서 2018, 2019년도 2년에 걸쳐서 항공사가 한 40개 정도 파산이 됐고요. 그런 파산을 막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 내지는 실행에 옮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항공당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든지 효율성 추구, 시너지 추구를 위해서 대형 항공사들이 어떤 인수 합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해서 제휴 방식도 과거의 어떤 단순 코드쉐어에서 항공동맹체를 만드는 거에서 더 진화해가지고 요즘은 수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인트 벤처까지 굉장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항공산업을 조금 살펴보면 동북아 허브공항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는 걸 다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동항공사의 어떤 불법 보조금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UAE 같은 경우는 정보 보조금이 6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60조면 사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항공운송산업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어려운 것 같고요. 일본 수도 규제는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대변수의 어떤 불확실성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항공운송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예측이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의 항공운송 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은 이 리스크가 닥칠지 안 닥칠지, 그게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사 결함, 현재는 11대 정도지만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행히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항공사 적자 급증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항공운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크게 3가지 방향 정도를 제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즉각적인 지원 대책입니다. 사실 2017년 사드처럼 이 항공운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지만 항공운송 산업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경우에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체감적으로 느끼는 상황이 더 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드 때처럼 긴급대책, 추가 대책을 통해 가지고 검정부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히 좀 강구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사실 저희 항공운송 산업의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업들이 어떤 정부의 바람직한 정책이라든지 지원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우리 기업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글로벌 표준에 비교했을 때 좀 불리한 측면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공기에 대한 어떤 재산세, 취득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미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타국 사례를 봤을 때는 이 부분을 면제해주거나 하는 저도 면제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있고요. 이 한시적 감면도 자산 5조 원 이상 항공사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전향적인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부품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화입니다. 사실 부품도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는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고 있지만 단계별 축소를 거쳐가지고 2026년부터는 100% 과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자국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TCA 가입 등을 통해서 32개국들이 이런 부분을 다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쪽으로의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는
이 규제가 많이 가해지는 산업일수록 사실은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이라든지 성장 동력 발굴이 어렵다 보니까 전략적 제휴한 부분을 성장의 방향으로 많이들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도 이후에 여러 국가에서 여러 항공사들이 이런 조인트 벤처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조인트 벤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제약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물론 대한항공과 델타가 조인트 벤처를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제한 조건 내지는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소비자 편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을 하면 적극적으로 좀 권장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어떤 제도의 뒷받침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신성장 동력 육성입니다. 사실 항공운송사업이 지금까지는 이런 신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에 좀 감각을 했던 게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근데 공항운용사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세계적 규모의 어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MRO 시장, 특히나 엔진 부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 서비스 터널을 통해 가지고 기체 부분에 대한 MRO는 지금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안정적 정착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핵심 고기술 고부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 부품 부분에 있어서도 MRO 역량을 조금 굉장히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방안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기술 및 사업 물량을 보유한 업체를 유치할 수도 있고요. 공동 개발을 지원할 수도 있고, 엔진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이런 막대한 어떤 비용이 지출되는 외화 부분을 내수로 전환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